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올해 보는 진짜 중요한 시험들 중에 하나인 6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오늘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볼 텐데 내가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적이 나와서 기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해서 조금은 속상한 친구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중요한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오늘 시험을 바탕으로 내가 좀 잘하는 부분들, 잘했던 부분들을 더 열심히 옳은 방향으로 준비할 수가 있고, 내가 실수했던 혹은 부족했던 부분들은요, 다시 수정하고 계획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죠. 어떤 의미로든 얘들아, 이 6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적이 어떻든 내가 이거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단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얘들아, 이 6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는 거는 굉장히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6월 모의고사 이전에 아예 정시가 목표였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혹은 논술 수시를 살짝 써볼까 라고 긴가민가 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아예 진짜 처음부터 논술만 준비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상황이 됐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진짜 논술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논술 수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쪽이든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딱 하나, 이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입시를 위해서 준비해 나갈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내가 진짜 23년 대학 입시가 가능할지를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다음 시험인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그리고 우리의 진짜 종착지인 논술까지 현실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지금 나의 성적이 어떻든 그 있는 그대로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시 논술을 쓸 대학들을 계획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국영수, 탐탐 이 과목들을 봤을 텐데 이 성적이 과연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성적인지, 혹은 논술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최저 등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수능을 처음 보는 현역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지금 내 성적이 비록 이럴지라도 수능 때 되면 막 2등급 1등급으로 올라 있을 거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무조건 지금 내 성적을 1등급과 2등급으로 맞출 수 있을 거다 라는 착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착각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야. 현실적으로 얘들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6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9월 그리고 수능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4등급인데 갑자기 수능 때 1등급이 된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하면 당연히 가능해요. 저는 이거 자체를 절대 부정하지는 않아. 실제로 선생님 주변에도 정말 딱 8개월 공부해서 성적을 엄청 올린 친구도 분명히 있었어. 그치만 이거는 절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그런 성적 향상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6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내가 정말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등급과 점수를 인지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희망회로를 진짜 잠깐 멈춰줘야 돼. 내가 절대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올바른 방향성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 공부라는 거는 절대 성적이 안 오를 수는 없어.
무조건 그게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선생님으로서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학생들의 그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6월에서 수능까지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지난 시간 동안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이전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졸리다고 그냥 눈 붙이고 자지는 않았는지 혹은 오늘의 과제를 오늘의 해야 될 인강을 오늘의 숙제를 내일로 미루지는 않았는지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업을 하루 정도 빼먹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6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남은 시간 동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마음을 다 잡고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할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얘들아 논술에서는 7월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밀고 나가야 돼 얘들아. 논술을 나머지 국영수 탐탐 내가 맞추는 최저 과목처럼 즉 주요 과목처럼 제대로 시간을 분배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논술은 얘들아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사실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논술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7월입니다. 왜냐면 6월 모의고사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이 6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입시 계획을 수정하거나 혹은 논술 수시를 하려는 그 마음을 더 다잡는 시기가 바로 이 7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7월부터 제대로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거에 발맞춰서 7월부터 얘들아 생각해봐. 7, 8, 9, 10 우리 11월은 수능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사실 논술에 막 온전히 집중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럼 진짜 객관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4개월 그리고 길게 잡아봤자 5개월입니다 여러분. 이 5개월을 진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2023년 3월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진짜 각 잡고 제대로 해줘야 돼. 이거는 진짜 논술 수시를 하는 친구든 어느 전형을 하는 친구든 당연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되죠.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이 논술 공부의 비중과 원서를 쓸 대학을 체계화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 첫 번째가 내가 맞출 수 있는 최저의 등급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주기. 그리고 두 번째가 각 대학교가 갖고 있는 지문의 성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지금부터 이 학교들을 체계화시키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얘들아 우리 종이와 펜을 가지고 노트와 펜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막 머릿속에 나 어느 대학 가고 싶다 대충 어느 학과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은 어림잡아 다들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를 생각으로만 하잖아.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 직접 써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같이 어느 대학을 내가 쓸 수 있을지 추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이에다 쓸 거는 굉장히 간단해. 자, 일단 당연히 국영수 탐탐을 써놓고 그 밑에 내가 오늘 받은 원점수와 그리고 알 수 있는 예상 등급 컷을 적어 놔야겠죠. 우리가 원점수를 적는 이유는 뭘까 얘들아? 우리 등급이 정말 중요하지만 논술에서는 등급만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2등급인지 낮은 2등급인지 이런 것들이 다음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가져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와 등급은 항상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 과목에 따른 원점수와 등급을 각자 적어 내려가 볼까요? 자, 등급과 원점수를 지금 다 적어 놨을 거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그 밑에는 예상 등급, 내가 9월 모의고사 혹은 수능까지 적어도 이 과목은 이 정도 등급만큼 올릴 수 있다 하는 그 등급도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적을 때 여러분 진짜 주의할 게 있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절대 이 등급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용인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등급의 상승 정도는 다 포괄해서 3등급 정도입니다. 사실 이 3등급도 굉장히 많이 쳐준 거일 수도 있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어랑 사탐을 선택을 했을 때 영어에서만 3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영어에서 1등급 정도로 올라가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다면 사탐에서는 2등급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올릴 수 있는 이 등급 자체를 절대 4등급 이상으로 쓰지 않을 것. 마지노선 어디다? 3등급이다. 어느 과목을 쓰든 상관없어. 여러분이 선택하는 과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올릴 수 있는 전체 등급의 정도는 3등급까지만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내가 지금 2합 4 정도 라인을 충분히 충족을 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3합 라인으로 가져가야겠지만, 내가 지금 2합 4 라인도 제대로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 3합 라인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얘들아, 전체 등급이 2등급 정도만 올라도, 이게 각각이든 하나의 과목이든 2등급만 올라도 진짜 잘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100번 양보해서 3등급까지는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내가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등급, 지금 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배분을 해가지고 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부분, 얘들아, 이거는 좀 이제 나와의 대화를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머릿속에 지원하고 싶은 대학과 그리고 학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학과가 어느 학교든 다 똑같을 수도 있고, 혹은 학교마다 학과가 다르게 가고 싶은 데가 있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얘들아, 이거를 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서라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 내가 정말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뭔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적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당연히 학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대학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과 학과를 선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얘들아, 이 전과와 복수전공이라는 게 또 마냥 쉽지는 않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진짜 듣고 싶은 학과를 4년 동안 제대로 듣고 싶어 라는 거에 중점을 두는 친구라면 이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들을 정해도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얘기할 부분은 절대 아니야. 당연히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대학이 먼저이기는 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대학을 다니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래 초기에 정했던 꿈과는 또 다른 새로운 꿈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원래 이과였어. 수학도 못하면서 왜 이과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과를 갔어. 그 어린 시절에 이과에 가서 선생님은 사실은 사범대를 가기를 원했어. 선생님이라는 꿈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 약간 광고 쪽이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광고를 배우려고 미디어학과를 갔어. 근데 미디어학과에 가서 이 미디어학과 과제를 하다가 뭔가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에 좋아요 10만 개나 받으면서 막 SBS 뉴스에까지 인터뷰를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 약간 PD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된 거야. 그래서 막 PD와 관련된 대외 활동도 막 하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광고가 너무 좋아졌던 거지. 그래서 다시 광고 트랙을 타기도 했어요. 이렇게 막상 학교를 가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접해가면서 나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실 대학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가봐라고 말하고 싶기는 해. 그치만 선생님이 또 이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반박을 해보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이 너 미디어학과 쓰면 진짜 망한다. 정말 다 잘하는 애들이 오는 거야. 사실 국문학과도 쉽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선생님의 약간 꿈을 조금 속상하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디어학과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미디어학과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대학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든 학과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학교 그리고 학과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와 그리고 지문의 성격을 파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우리 6월부터는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대학,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최저 등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진짜 간단하게 그 최저 대학교들을 쫙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등급 혹은 전체를 다 적어두시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추려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가장 첫 번째, 우리 최저가 아예 없는 논술입니다. 우리 최저가 없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연대와 한양대처럼 굉장히 높은 상위권 대학의 논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얘들아, 우리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인 지역을 포함해서 어쨌든 인지도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들이겠죠. 일단 최저가 없는 상위권 대학은 딱 두 가지, 연세대와 한양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대학교들을 얘들아 하나씩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로 연대는 논술에 나오는 모든 유형의 제시문이 다 포함되어 있어. 영어 지문, 그래프, 수리, 설명문, 얘가 다 있다는 거야. 게다가 연세대의 수리는요, 여러분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수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수리 등급 자체가 1등급에서 2등급은 나오는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그런 기출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얘들아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문 자체도 절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읽히거든. 얘가 그냥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게 되게 쉽게 느껴져. 실제로는 절대 쉬운 기출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이 최저 없는 대학으로 한양대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얘들아, 이 한양대는 경쟁률이 뭐 170대 1에서 220대 1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대학교다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최저 없는 대학들,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광운대, 그리고 경기대까지 이 대학들은 최저가 전혀 없는 대학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대학들이 사실 인서울 대학들 중에서 혹은 경인 지역 대학이라서 조금 낮게 생각할 수도 있어. 논술의 수준이 낮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하나만 알고 가자. 우리 대학교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논술 문제도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저 있는 대학들 중에서 당연히 쉬운 그런 대학도 있지만 대체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최저 없는 대학들은요, 논술이 꽤나 까다롭고 어려운 대학들입니다. 괜히 최저가 없는 게 아니겠지.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챙기는 두 개의 최저 과목을 바탕으로도 이 대학들이 나뉘게 될 텐데, 일단 2합 5에서 7등급까지 나오는 그 대학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경희대학교 2합 5등급으로 작년부터 완화가 됐죠. 그리고 그만큼 문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영상들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합 5 라인으로 숙대 역시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2합 5 라인으로 경희대랑 숙대를 같이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숙대처럼 여대들도 이 등급 내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성신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능 전에 보는 시험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신여대 기출 되게 재밌어. 선생님은 좀 좋아하는 기출이야. 무엇보다 우리 2합 4라인에 있던 경희대, 우리가 원하는 경희대가 2합 5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등급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여러분 세종대까지 2합 5등급 라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들아 2합 4등급 라인으로 보게 될 텐데, 2합 4가 사실은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맞추고 싶어 하는 그런 최저 등급이기는 하죠. 2합 4 라인으로는 여러분 외대, 건대, 동대까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바뀐 부분이 뭐냐면, 올해부터 숭실대학교 있잖아 얘들아. 숭실대도 진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지. 이 숭실대학교가 약간 조금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다 차치하고 어쨌든 숭실대도 2합 4등급으로 영어까지 포함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등급으로만 보면 얘들아 2합 4등급이 된 거는 기존에 비해서 까다로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원래
근데 이제 숭실대는 영어 과목은 아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없는 대학교들 중에 하나였죠. 그치만 어쨌든 이제는 숭실대도 우리가 영어를 포함해서 2합 4라인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논술의 최강자들 누구야? 3합 라인이 남아있죠. 서강대와 이화여대입니다. 중앙대랑 성대인데 얘들아, 일단 성대는 올해 굉장히 많은 게 변했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무조건 고정적으로 2등급 이상이어야 됐어. 그리고 나머지 과목을 바탕으로 이제 최저를 계산을 했는데 이게 올해 싹 바뀌면서 타 3합 대학들과 동일하게 3합 6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탐 2개 과목을 평균으로 냈던 그것도 싹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사탐 2개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냥 싹 무시하고 얘들아, 타 학교와 동일하게 3합 6등급으로 맞춰졌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대박인 거, 이 내신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성대가 기존에 40%의 비중을 갖고 있었던 내신을 역시 없애버리고 논술 100%로 변경했습니다. 선생님이 매 영상마다 말하는 포인트가 뭐야 얘들아? 진짜 논술 그 자체를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논술을 중점적으로 보는 대학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성대도 마찬가지로 논술 100%로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논술을 잘 써야겠구나 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면 된답니다. 자, 더불어 사실은 가톨릭 대학교 간호계열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 대학도요 3합 6라인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또한 3합 6은 아니지만 3합 7등급으로 또 수능 전에 보는 대학 하나 뭐 있지? 홍익대학교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저에 다 포함되지 않는 독자적인 친구들이 또 있지.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3등급 이상이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진짜 신기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경희대학교 있잖아.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에 우리 체육학과가 있어. 그 체육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그 학과들은요, 뭐 태권도학과나 이런 데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국어나 영어 중에 한 과목이 3등급보다 높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실제로 우리가 논술 공부를 하다가 9월 모평을 딱 보고 이거 2합 안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체육학과로 쓰는 친구들도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 역시 내가 대학의 비중을 두느냐 학과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각 대학별로 논술 수시가 원하는 최저 학력을 잘 확인을 했고 걔를 바탕으로 당연히 나의 등급과 비교를 해가지고 연결시켜놓고 정해놓고 추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강조했던 부분 얘들아 뭐였어? 제시문에 성격이자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은 얘들아 수리 영역이 나오는 거는 살짝 빼놓고 대체로 4가지의 유형으로 제시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설명문, 그리고 문학작품, 그리고 그래프의 여부, 그리고 영어 지문의 여부, 이 4개를 바탕으로 얘들아 내가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문학작품을 잘 해석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에 반해 문학작품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또 그래프가 나한테 맞는 친구가 있고 영어 지문이 나한테 너무 버거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대학이 많지는 않아. 외대 인문계열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리고 이대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대랑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지문의 난이도가 좀 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대 같은 경우에는 중상 정도? 어렵게 나올 때는 정말 어렵게 나오지만 대체로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영어를 좀 한다라고 한다면 평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나옵니다.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영어 지문이 사실은 상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연대랑 이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가 영어 지문을 풀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외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얘들아 이 외대 인문계열의 영어 지문은 있잖아 엄청 쉬워. 진짜 시력 테스트를 하는 정도로 쉽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나의 영어 등급에 따라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직접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쉬운 난이도고 지문 자체도 짧고 주장을 중심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외대 인문 계열은 사실 영어 지문이 어렵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다. 라는 거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래프가 나오는 대학들 이 그래프도 얘들아 난이도가 당연히 다 다르죠. 일단 어김없이 나오는 연세대학교 그래프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기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어려워.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 대학교가 일단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학은 한양대인데 한양대는 얘들아 그래프라기보다는 좀 더 이런 그림들 이런 거를 조금 추론하는 거 정도라서 막 그래프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그림이라든지 하나의 사건들이라든지 지문과 연계된 자료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나오는 대학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은 좀 달라. 그리고 작년부터 바뀐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에도 그래프가 등장을 하죠. 이와 같이 외대 사회계열에 역시 논제 3번에 그래프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얘들아 이 경희대학교의 그래프와 그리고 외대의 그래프는 있잖아. 해석하는 그 수준이 그 그래프의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합니다. 사실 쉬운 쪽에 좀 더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이 외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프 해석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거야. 문제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전개해야 가독성 있게 전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제시문들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는 제대로 준비를 하고 템플릿을 잡아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건국대 역시 이 그래프, 자료, 도표가 꼭 나오는 대학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건대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과거의 기출은 정말 어려웠어.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주제조차 못 잡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기출들을 조금 기준으로 건대 그래프를 평가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풀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경희대 외대보다는 살짝 어렵지만 그래도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건대는 얘들아 언제 다시 그 어려운 난이도로 돌아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건대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과거의 기출부터 쫙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성대 역시 그래프가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경희대 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프가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도 충분히 준비만 된다면 절대 어려울 게 없다. 오히려 그래프는 얘들아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재밌고 더 쉬워.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학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시문인데 당연히 이 문학작품은 얘들아 어느 학교든 제시문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 그런 거는 싹 빼고 문학작품을 중점적으로 많이 출제하는 그 대학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은 문학작품이 무조건 잘 해석이 돼야 된다 하는 대학들.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희대학교 인문과 중앙대가 어마어마한 문학작품 러버들이죠. 그치?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논제 1을 풀 때 이 문학작품을 해석할 줄 모르면 사실상 아예 풀 수가 없을 정도로 문학작품이 주를 이루는 대학교고요. 경희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물론 설명문이 약간 포함되기는 했어.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작품들이 시고 소설이고 시나리오고 할 것 없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사실 중앙대는 이 문학작품이지만 그 난이도 자체,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경희대학교 인문은요 여러분 문학작품조차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 좀 까다로운 문학작품들이 등장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희대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사회계열은 정말 그래프와 그리고 추리 영역 그리고 인문계열은 이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 그래프가 나왔던 건대 역시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문학작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건대는 이 문학작품이 인문사회계열 1에서 이제 논제 2로 항상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얘들아 이 건대의 문학작품은 정말 예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해석조차 못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건대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경기대 같은 경우에도 논제 1은 다 문학작품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학교이고
여타 나머지 대학들도 얘들아 논제 자체에 제시문 자체의 문학작품은 거의 하나 이상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까지 대략적인 학교를 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잡으시는 데 필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6월 모평의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각 대학별 최저 그리고 각 대학별 논제의 유형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대학교 6개를 정확하게 좀 추려놓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것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9월이야 얘들아. 근데 내가 지금 정한 이 대학들, 내가 원하는 대학들이겠지? 이 대학들을 9월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버리는 시간 없이 낭비하는 시간 없이 최저 과목과 논술을 같이 잘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오히려 최저 없는 대학만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최저는 당연히 과감히 버리고 얘들아 논술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시즌이야. 물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최저가 있는 대학교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해. 왜냐면 그만큼의 경쟁력과 변별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최저 없는 대학을 중심으로 논술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최저 과목들은 싹 다 버리고 논술, 아까 최저 없는 대학들 말씀을 드렸죠.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논술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지?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우리 내신에 따라서 대학을 결정할 때는 딱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우리 논술 수시에서 내신의 반영 비율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 반영 비율보다는 우리 각 등급마다의 점수 차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점, 그 점수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학교를 지원하는, 그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내신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신 자체를 엄청 변별력 있게 보는 대학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내 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전문가와 같이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오늘 진짜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오늘 본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그 모의고사가 앞으로 9월 그리고 수능까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실 좌절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 좌절할 시간 동안 공부해 얘들아. 알겠지? 이제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나를 믿고 내가 선택한 선생님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별 논술 수업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수업이 여러분의 논술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